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풀팩 코너, 대출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어떠한 질문들이 많이 모였는지 한번 세실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강의 시간에는 자세히 듣지 못하지만 네. 사실은 너무나 궁금했던 이야기. 네. 도대체 대출 담당 은행원과 네. 대출 상담사의 차이가 뭔지 이게 궁금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원 포지션에도 근무를 해보았고, 지금은 대출 상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직업을 다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같은 은행 업무와 같은 대출 업무를 도와드리고 실행해드리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은행에 소속된 정규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좋은 대출 고객님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 상담사인 거죠. 대출 상담사는 은행원과 같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처럼 은행에 대출 고객을 모셔다 드리고 소개해 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원과 대출 상담사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은행원은 영업점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대출 상담사는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영업을 해서 모시고 온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대출 상담사가 하는 대출이라고 금리가 더 오른다든지 또는 다른 나쁜 조건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두 가지 업무를 다 경험해 봤을 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은행원보다는 대출 받기에 좀 더 수월하고 더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는 분은 대출 상담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은행원이라고 하면 네. 본인 그 회사의 대출 상품만을 팔아야 될 것 같고 네. 대출 상담사분이 약간 프리랜서 개념으로 네, 이해하면 네, 될까요? 맞아요. 네, 프리랜서 대출 상담사의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고객한테 가장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네. 은행의 상품을 뭐랄까 큐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 상담사 분께 의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실님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대출 상담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실행해 드리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상관이 솔직히 없어요. 대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목표이면 목표입니다. 안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대출 상담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을 안내해드리고 그게 어떤 상품인지 각 은행마다 비교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출로 가시는 게 그 대출자 차주에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소개를 다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출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를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기가 너무 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대출 상담사는 보통 일사전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사전속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신협 담당자거든요. 신협에 소속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라서 원칙적으로는 신협에 있는 상품만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고객은 지금 현재 신협에 있는 상품보다 새마을금고 상품이 더 좋다 또는 1금융권 은행 상품이 더 좋다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면 되죠. 근데 제가 일사전속 즉 저는 신협 담당이기 때문에 신협 상품만 소개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팀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저희 팀에는 이렇게 다른 은행과 협약을 맺어 있는 대출 상담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드리면 오히려 고객님 입장에서는 신협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을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만 알아보지 마시고 왜 한 은행에도 사실 대출 상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 가계대출 내에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대출 내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한 은행에 한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그 상품별로도 엄청 많은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있는데 각 은행마다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이 차주에게 이 고객에게 지금 조건에서 가장 좋은 은행은 어딘지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은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팀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담사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 중에서도 한 은행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그 은행밖에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은행과 협업이 잘 되어 있다든지 그 생리를 잘 안다든지 1, 2, 3금융을 다 겸업을 해봤다든지 이런 경험이 많은 대출 상담사가 확실히 더 많은 루틴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 많은 상품들을 안내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출 상담사 고르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대출 상담사를 만나고 싶어도 네. 뭐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와 같이 이렇게 대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이제 여쭤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매를 하러 가면은 우리가 법원 앞에 그 찌라시 같은 거, 명함 같은 거 나눠주시는 분들, 그분들 거 사실은 명함 좀 다 모아두셨다가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분들이 진짜 안전하게 대출을 잘 상담하고 있는 분인지 아닌 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짜잔, 대출 상담사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대출 상담사 조회 이렇게 딱 치시면요. 여기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통합 조회가 딱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소속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눌러보시고 거기에 명함에 보면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제 거를 예로 들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직접 조회해 보세요. 제 거 등록번호 넣으시고 제 이름은 강연옥입니다. 넣으면 아래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은행에 소속되고 어느 지점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경력이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면상 다 제 거를 실지는 못했는데 한번 조회해 보시면 제가 신협에 어느 지점에 언제까지 근무를 계약을 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다 이력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대출 상담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조회가 되는 분들에게 웬만하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와,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 네. 먼저 대출 상담사 분들의 명함을 좀 모으고 네. 그리고 이분들을 조회를 해봐서 네. 거기서 좀 추려가지고 상담을 받아봐도 되겠네요. 네네. 근데 또 한 가지 주의점은요. 여러분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라든지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말인즉슨 대출만 내고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잘 해주는 대출 상담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자금 용도 증빙이라든지 추후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낭패를 겪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사를 잘 비교해 보시고 혹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안전하고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메일 번호, 메일 주소 남겨놨거든요. 여기에 성함 연락처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른 대출 상담사 분도 괜찮은 분이시라면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상담사 조회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 대출에 대해서 사후 관리까지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잘 받아주시는 분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뿔팽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